다시 접니다. 마지막인데요. 임지열 박사님께서 고양시 침수 유발 강우 사상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의 임지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저희 연구원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가 마지막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수행한 연구는요, 고양시 침수 유발 강우 사상 특성 분석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고양시의 침수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침수가 발생했을 때의 강우적 특성,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도심 침수가 발생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와는 강우 패턴이 많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도시화가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 불투수 면적 등이 증가함으로써 이런 도시 침수가 많은 새로운 도시의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죠. 이와 같은 도심 침수는 고양시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심 침수를 예방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기존에 활용이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물순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수관 또는 하수관을 이용을 해서 이런 도심 침수에 물순환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수관, 즉 물을 배수하는 시스템은 울산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그 근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화한 이런 우수 시스템은 1910년경으로 추정되는 대한제국시대 때 이제 일본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고요,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이런 도심 물순환 그리고 이런 도시 침수 예방 방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부의 빗물 유출 제로화 사업이라든지 도심 침수 예방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도시의 물순환을 도심 침수 예방 방안 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외 도시들의 도심 침수 예방 방안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시 계획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방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의 도심 침수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도심 침수 현황은요, 그 고양시에서 지출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먼저 우리 시의 재난지원금 발생 현황을 보면요, 2010년과 2018년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재난지원금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간 재난지원금의 지급 현황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양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요, 우리가 속한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9번째로 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심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약 10년간 우리 시가 지출한 재난지원금 현황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년 동안 한 23억 정도의 비용이 이제 침수 지원금으로 이제 지급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피해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건축물 피해, 즉 주택이나 어떤 건물에 대한 피해에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양시에서는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고양시에서 좀 재난지원금이 많이 수령한 그 지역들을 한 10개 정도 뽑아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연구 대상지로 7군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7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연구 대상지로 한 7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7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부분에서 피해가 많았고 그리고 건축물 부분에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봤을 때 좀 재난금 지급 현황이 좀 높은 것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한 토당, 주교, 화정, 대화, 관산, 성사, 행신동 이렇게 7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이 각 지역마다 이제 강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강우 관측소로부터 어떤 지역의 어떤 강우 관측소에 지배를 받는지 요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티센 방법을 적용을 해서 각 지역별로 지배 강우 관측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자료로부터 이제 2010년부터 19년까지 약 10년간의 강우 자료를 이렇게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기상청으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이제 주교 강우 관측소와 그리고 다음에 있는 능곡 강우 관측소 2군데가 이제 연구 대상지 7군데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우 한 10년간의 이 두 강우 관측소의 강우 특성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11년과 18년에 그 강우량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재난지원금이 11년과 18년에 많이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약 7월과 8월에 강우가 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와 같은 10년간의 자료로부터 우리가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접수가 된 그런 강우 특성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총 10년간 24번의 강우에 의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보면 밑에 여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건수는 한 건에서부터 최대 399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행 건기 일수라고 해서 비가 오기 전 건기 일수가 며칠이었는지 요 건기 일수를 표현을 하는 건데 약 하루에서 한 달 정도의 범위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강우량은 작게는 24mm 정도에서 많게는 거의 560mm까지 넓은 범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와 같은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도심 침수나 이런 우수 시스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활용하고 많은 지자체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 강우량 그리고 강우 강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느꼈을 텐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세분화해서 최대 강우 강도를 10분에서부터 300분 그리고 분류를 해서 한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흔히들 사회 기반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한 30년 강우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이 말은 30년 정도에 한 번 내릴 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각 강우 강도를 기준으로 이런 설계 용량을 한번 그 계획 연도를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홍수가 날만 했다라고 하는 비는 딱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고양시에서 발생하고 한 이런 도심 침수 피해는요 사회적인 기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축물적인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이제 어떤 강우량 특성에 의해서 좀 침수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보면은 이제 총 강우 특성이라고 해서 전체 강우량과 전체 강우 강도가 아무래도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240분 한 4시간 정도의 영향, 그다음에 한 5시간 정도의 영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합적인 거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표를 보면은 지역별로 이 침수와 가장 관계가 높은 이런 특성들이 다 다른 차이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의 강우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스마트 강우 예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 도심 침수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각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한 지역을 정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이제 침수 발생지를 좀 그룹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룹화를 하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7구역에 대해서 각각 별로 뭐 2개에서 3개 중 그룹으로 구분을 하여 이제 각 지역적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일단 지역적 특성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접근을 한 게 저희가 표고비와 경사비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표고비는 뭐냐면 요 위에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고점에서 표고와 그 거리, 그 침수가 발생한 그 지점의 표고를 비율로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거리비 역시도 최후 저점에서부터 그 지역이 발생한 침수가 발생한 그 지역 간의 거리를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니까 재밌는 특성이 하나 나왔죠. 바로 제가 여기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좀 더 세분화해서 보니까 이 표고비가 약 0.2에서 0.7 그리고 거리비가 0.2에서 0.7 그리고 표고비가 0.7에서 한 1.0 사이에 약 70%의 침수 지역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0.2에서 0.5, 0.7에서 0.8의 절반 이상의 침수 지역이 몰려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 대상 지역에서의 이제 최고점으로부터 근접거리 그리고 낮은 표고, 즉 급경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바로 그 아래 지점이 우리 고양시에서 좀 침수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경사로 환산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형적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 기반 시스템에 대한 노후화 비율입니다. 즉 우리가 설치해놓은 하수관이나 우수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이런 하수관과 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명수라든가 유입되든지 유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의 노후화 현황을 보시는 것처럼 20년 이상 하수관과의 비율이 약 77% 이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준은 이제 전국 161개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10번째로 우리 고양시에서 노후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우수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사회 기반의 하수와 우수 시스템을 분류하는 건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합류식 하수 광고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수와 우수를 한 개의 그 관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분류식으로서 우수와 하수를 서로 다른 관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무래도 설계나 시공상의 이점으로 좀 합류식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오염이라든지 이런 홍수, 물순환적인 문제로 이런 분류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류식과 합류식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1.7%가 분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161개 시군 중에 아래서부터 한 40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식으로 설치된 지역은 우리 흔히 말하는 신개발 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중했던 연구 대상지는 좀 구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식화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 그럼 아까 건축물 피해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고양시에서 이제 건축물 피해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건축물 피해 중에 고양시는 대부분 지층 건물의 피해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전국에 배치된 이제 지층 건물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여기 고양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는 다른 지역과 보다 좀 더 많은 지층 건물이 위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표로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2010년 대비 2015년에 이 지층 건물의 비율이 한 0.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이제 실제로 경기도 내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오히려
순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침수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층 건물에 대한 방지라든지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각 지역별로 이 지층 건물이 비율을 한번 나타냈었는데, 이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주교나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수 피해가 이루어진 건수 대비 약 80% 이상의 비율이 이 지층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층 피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 근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적 제언을 단기와 중장기로 제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단기 정책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침수 주택의 개선 사업, 즉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건축 강의 주수가 건축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개념으로 여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그리고 간단한 설치 작업 등을 통해서 이제 우수가 지층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임시 우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창문이나 출입구 차수판 설치 등, 그리고 하수관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저런 침수가 발생한 지역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관적으로도 안 좋죠. 이렇게 막 임시적으로 이런 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냥 차단 막 같은 거를 설치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진짜 임시적인 부분으로 이런 침수 예방 대응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촉진하고 오히려 슬럼화에 대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 장기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시홍수 문제는요, 불투수면의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LID, 이런 소규모 LID 시설을 이런 불투수면이 많은 지역, 특히 침수가 많은 지역에 이제 활용을 해서 자연적인 물순환을 좀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지 대책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시 재정비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을 우리가 현재까지는 지역을 위주 아니면 어떤 구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정말 필지 위주의 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군데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입니다. 이거 중장기 대책의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런 노후 건축물, 즉 지층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정말 그 도심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수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리모델링과 신축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과 신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확보 방안으로 현재 많이 제한되고 있는 방안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관내 유휴 공간 활용이라든지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자연적 물순환 시스템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개발 이전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LID 시설이 도입되긴 이전 이후 이런 비교 사진들인데요. 이런 도심의 녹지 공간 등을 좀 확보를 해서 자연물순환 시스템을 회복을 하면 우리가 도심 침수 방지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여기는 전주 서곡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테스트 베드를 구성을 해서 이 지역은 이런 LID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오른쪽 지역은 LID 시설을 설치해서 얘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이 오른쪽 설치한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LID라고 하는 기술들을 적용한 면적은 총 면적의 약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유출 저감 효과가 약 18% 이상 저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조금 넣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도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향후 도시 개발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런 하수 기반 도시 기반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서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이런 침수가 방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고서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론인데요. 이 부분은 제공해드린 발표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지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시환경연구부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그 후에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 주시면 박사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